안녕하세요. 저는 DJ 루바토고요. DJ, 프로듀서, 레이블 오너, 교수 등의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 떨스데이 베이커리가 진행하는 하하 인터뷰 첫 번째라고 하는데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 영광입니다. 루바토 데이는 낮에 좀 최적화된 음악이 원래 루바토 나잇이라는 팟캐스트를 한 8년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일렉트로닉 음악들, 템포가 빠른 음악들, 밤이나 이제 클럽 사운드에 맞는 거라고 보시면은 루바토 데이는 좀 더 칠하고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를 겪다 보니까 주로 낮 생활을 하게 되고 자꾸 들어 누워 있게 되더라고요. 네. 좀 음악을 들을 때도 편한 음악 혹은 내가 낮에 듣기 편한 음악들을 찾다가 보니까 로우파이나 칠합이나 재즈합이나 90년대, 2000년대 R&B, 힙합, 소울들을 많이 듣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거의 일렉트로닉 음악들 위주로 만들었는데 이런 쪽 음악은 시도를 해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해보고 싶던 작업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작업을 하다 보니 어떻게 곡들이 여러 곡 모이게 됐고 하나의 CD즈 앨범처럼 발매가 됐거든요. 아마 조만간 2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커버가 먼저 나왔어요. 와이프가 집에 들어 누워있는 저의 모습을 루바토 데이, 그리고 클럽이나 페스티벌에서 디제잉 하면서 본 모습은 루바토 나잇으로 그렸거든요. 그 그림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림을 먼저 보고 영감을 받아서 이런 작업도 해보면 재밌겠다. 네, 우리 밤과 낮이 있잖아요. 네, 저한테도 밤과 낮이 있더라고요. 늘 밤만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밝은 낯을 한번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네. 일단은 올드스쿨 힙합 형태의 작업들을 많이 좀 차용을 했고요. 제가 어렸을 때 해보고 싶었는데 돈도 많이 없었고 용기도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다른 형들이 하는 거를 보고 부러워하기만 했었는데 그렇게 작업을 했었고 샘플링 기반이고 기존에는 제가 코드를 입력하고 거기 멜로디를 입히고 이런 형태로 많이 제작을 했었는데 어떤 소스들을 다 세분화해서 잘라서 다시 재배열하고 그런 샘플링 방식을 많이 차용을 했고요. 악기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사일렌스 원, 옴니스피어 이런 전자음악에 쓰는 신디사이저들을 많이 활용했었는데 올해 초에 이제 아투리아 V 컬렉션을 사용하게 되면서 거기에 있는 여러 빈티지 악기들의 사운드에 매료됐던 것 같아요. DX7이라든지 CG라든지 이런 악기들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했고요. 베이스는 어쿠스틱한 느낌을 원해서 트릴리안을 많이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샘플은 스플라이스를 많이 이용을 했어요. 스플라이스에서 좋은 샘플들, 키가 맞는 샘플들 제가 잘 가공을 해서 많이 활용을 했어요. 로열티 프리잖아요. 그 뜻을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쓰세요. 쓰라고 만든 거고 쓰라고 파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DJ도 다 자기가 음악을 만들어서 플레이를 해야죠. 음악을 사서 플레이 하지 말고 제가 봤을 때 스플라이스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어떤 딱 중간 지점인 것 같아요. 스플라이스가 기존의 바이닐이라든지 원래 있던 음원에서 샘플링을 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 샘플팩을 구매해서 사용을 했는데 버리는 샘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스플라이스를 사용하고 나니까 제가 원하는 샘플들을 골라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훨씬 그 작업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아요. 좋은 테크놀로지가 있으면 그 도구를 잘 활용하는 게 인간의 진화와 맞물려서 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작업했을 때는 믹스 작업까지만 했었거든요. 그리고 마스터링은 혼자 해봤었어요. 근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거 잡고 있다 보니까 다른 거를 못 하더라고요.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마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서도 했었고 온라인으로도 맡겨받고 했었어요. 근데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 마음에 안 드는 케이스들도 있었어요. 아니 이 돈 주고 내가 했는데 내가 한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해서 솔직히
제가 마스터링 한 걸로 발매를 한 경우도 있거든요. 좀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부스트녹 박경선이라는 엔지니어, 그리고 소니 코리아의 전은 감독님, 그리고 황홍철 감독님, 이런 분들이랑 작업을 해봤었는데, 저도 음악을 만드는 입장이다 보니까 확실히 엔지니어의 관점은 다르더라고요. 중음역대 뭐 3, 4kHz가 많은 것 같다, 뭐 이런 피드백들, 그리고 이펙트를 좀 과감하게 썼으면 좋겠다. 제가 성격이 좀 더 소심한 편이라서 그게 음악적으로 좀 드러나나 보다라는 좀 신기한 경험도 했었고요. 그렇게 좀 관심을 갖고 재미를 갖게 되고, 유튜브에서 또 유명한 엔지니어들 인터뷰라든지 동영상들 많이 찾아봤어요. 저도 배워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완벽한 그런 프로들처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과정이 저는 너무 재밌다고 보고, 개인적으로는 비용도 절감하면서 제가 또 재밌게 할 수 있는 작업인 것 같아서 당분간은 계속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시안 뮤직이 사실은 좀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씨앗, 그런 씨앗을 심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거의 한 10년 넘게 학원이나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레슨도 하고 하다 보니까, 배우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밖에 나와서 성장할 수 있게, 큰 나무가 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이 거기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름을 지었고요. 원래 제가 기존에 음반사에 소속이 되어 있었고 정산 내역을 보지도 못했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뭐 지불 받지도 못했고, 물론 뭐 투자 금액 대비 수익이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적어도 그 내역은 저는 보고 싶었거든요. 아직도 못 받았어요. 그게 벌써 한참 됐는데, 이럴 거면 내가 하자 그냥. 왜냐면 저는 제 음악이 한 달마다 정산이 되는데 어느 사이트에서 얼만큼 듣고 얼만큼 다운로드를 받고 어떤 곡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런 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야지 다음 플랜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면 사실은 플랜을 세울 수가 없어요. 내 곡을 또 내가 마스터권을 갖고 싶었어요. 기존의 회사가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 곡들이. 그래서 씨앗뮤직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목표로 세웠던 게, 내가 힘들었던 부분들, 내가 되게 불만족스러웠던 부분들을 내가 해결해보자. 그래서 투명하게 이제 정산 내역을 엑셀 파일로 한 달마다 아티스트들에게 보내주고, 적정한 이제 협의된 퍼센테이지에 의해서 정산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투명한 구조. 왜냐하면 기존의 리믹스 작업 같은 걸 했을 때도 그냥 뭐 해달라고 하기만 하고 어떤 리워드가 없었거든요. 사실 그런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리믹스 같은 경우에도 씨앗 뮤직에서 발매를 하면 그 아티스트의 오리지널 곡처럼 저는 음원 정산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야, 너 그거 얼마 몇 푼 되지도 않는 거를 그거 갖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원이라도 남의 돈을 떼먹는 거는 사기예요. 1원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투명하게 정산을 해주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네. 음악은 사실은 처음에 지향점은 트랜스였어요. 트랜스에만 한정하지 않고, 왜냐면 너무 없어요, 아티스트가. 그리고 사실은 제작을 하는 친구들도 거의 해외 레이블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칠한 음악들, 사람들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들, 좀 덜 자극적인 음악들, 그리고 이 음악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뭔가, 저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울하고 막 슬프고 이게 아니라 즐겁고 행복하고 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을 사람들한테 들려주는 게 현재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7년인가? 98년인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뭐 이렇다 할 씬이 있거나 그렇다기보다는 한양대 앞에 락카페에서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막내 DJ 생활하면서 뭐 조명하고 형들 심부름하고, 그러다가 제가 그때 좀 힙합을 좋아하게 됐어요. 접했던 앨범이 런 DMC, 뭐 다운 위더 킹 앨범이라든지 스눕독 1집 도기 스타일이라든지, 그거 딱 두 개 듣고
락카페에서는 사실 유로댄스나 가요나 이런 음악들을 플레이를 했었는데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고 계속 또 음악들을 사게 됐었고 99년도쯤에 친구들이 카피밴드를 했는데 마스터 플랜이라는 데에서 이제 대관 파티를 했었거든요. 놀러 갔어요. 거기 뭐 포스터 보니까 또 거기서 힙합 공연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하이텔 블랙스라고 유명한 흑인 음악 카페가 있었어요. 동호회죠. 흑인 음악 동호회. 가리온, 주석, 시비메스, 커비 이런 분들이 같이 음반도 내시고 공연도 하시고 했는데 거기를 제가 이제 쫓아다니게 됐죠. 그때 이제 DJ 렉스라는 분을 만나서 또 제가 레슨을 받았고 렉스 형이 2000년도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마스터 플랜에 세워주셨어요. 데뷔 무대를 하고 그때부터는 마스터 플랜 파티에서 플레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홍대로 넘어가서 사브라는 클럽에서 힙합, R&B, 팝 음악들을 플레이를 했었는데 그때 사브라는 클럽이 좀 독특했었거든요. 왜냐면 한 타임은 힙합이고 그 다음 타임은 일렉트로닉, 힙합, 일렉트로닉 이런 식으로 DJ 라인업이 짜여져 있었는데 가니까 처음에는 사실 되게 어색했어요.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앞 타임이나 다음 타임에 선배님들이 플레이 하셨던 음악들이 원모 타임이라든지 모조의 레이디라든지 근데 그때는 무슨 음악인지도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도 들으면서 이 음악 되게 좋다. 내가 평상시에 듣는 음악이 아니지만 새로운데 뭐 그 정도의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사부에서 일했을 때 한 2002년 뭐 2003년도 그쯤이 지금보다 돈 더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행사도 많았고 바이닐 DJ에 대해서는 좀 가치를 더 쳐줬거든요. 그리고 DJ 숫자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때는 디지털로 막 넘어가기 좀 전 시대라서 DJ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좀 일도 많았고 가치 평가도 조금 더 높았던 것 같아요. 2006년 정도 제대하고 나오니까 릴존이라는 아티스트가 좀 득세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우스 힙합? 좀 저는 좀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뭐 DJ 프리미어나 뭐 커먼이나 모스뎁이나 뭐 탈리퀄리, 피트라 이런 아티스트들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힙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매력을 잃었고 다른 음악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소울, 펑크를 많이 듣게 됐어요. 또 그렇게 듣다 보니까 이게 또 하우스 음악이랑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 정도부터 이태원에 바나나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뭐 재킹하우스, 소울풀하우스, 뭐 하우스 계열들은 거의 다 플레이를 했던 것 같아요. 프로그레시브까지. 그때 또 폴 반다이크라는 아티스트 워커힐에 왔을 때 공연 보고 본격적으로 프로듀싱 음악 만드는 거에 관심이 생겼어요. 왜냐면 그 아티스트는 아예 CDJ가 아니라 랩탑 두 개에 뭐 앨런 앤 히스 믹서를 연결해서 웨이블톤으로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앨범 투어였어요. 본인의 이제 정규 앨범 투어. 그 당시에 제가 요가, 명상 이런 거에 많이 심취해 있었는데 그런 몽환적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좀 배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음악 만드는 거 그리고 화성학에 대해서 건반도 이제 구매를 하고 그렇게 이제 트랜스라는 음악에 좀 심취해서 그 이후로는 계속 좀 그쪽을 많이 팠던 것 같아요. 요즘은 다양한 음악들 해보고 싶고 그게 저한테는 되게 새로운 거고 누가 봤을 때는 쟤 왜 저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즐겁자고 하는 건데 그리고 내가 즐거워야지 사람들도 즐겁거든요. 또 결정적인 계기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 제가 그 알파인스키 음악 감독 일할 때 그때 이제 좀 다양한 음악들 접했었고 크로마에서 일하면서 비치클럽이라든지 뭐 라운지에서 하면서 좀 다양한 음악들의 영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사람들의 머릿속엔 그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코카콜라가 코카콜라라는 이름으로 사이다를 만든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혼란스럽겠죠. 어떤 때는 또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카테고리에 묶인다는 거, 뭐 트랜스 하면 루바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되게 싫더라고요. 왜냐면 나란 사람은 되게 많은 컬러를 갖고 있는데 사람들은 나의 어떤 단면만 보고 평가받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거기 젖어들어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한동안은 그런 매너리즘이 심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루바토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시간을 훔치다라는 이탈리아어고요. 음악 용어에서 가져온 거예요. 루바토라고 표기된 구간은 아티스트가 즉흥적으로 템포나 또 멜로디를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저는 이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이름대로 그렇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얘는 되게 자유롭구나. 어떤 틀에 얽매이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고, 그 대신에 그건 있어요. 어떤 장르를 하던 지향점은 트랜스와 비슷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몽환적인 음악, 그리고 사람들이 힐링할 수 있는 음악, 그게 제가 음악을 만들 때 주력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씬의 장점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뭐 에너제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트렌드에 민감하고 DJ 문화를 소비하는 인구도 많아졌고 또 플레이어도 많아졌고, 그리고 제가 뭐 이비자나 이런 데 가보면 사실은 거의 다 이제 날고 기는 아티스트들이고 로컬 아티스트들은 거의 많지가 않아요. 네,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로컬 아티스트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좀 아쉬운 부분은 뭐랄까 좀 경계가 되게 애매하지 않은가? 특히 일렉트로닉 쪽에서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가 상당히 애매하지 않은가. 조기 축구 선수랑 프로 1부 리그 주전 선수랑 뭐 같이 뛰는 상황, 뭐 이런 게 되게 많이 펼쳐지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어떤 그런 경계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건 억지로 만들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디제잉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믹스셋, 뭐 팟캐스트, 혹은 음악, 트랙, 뭐 리믹스, 그런 어떤 커리어, 컨텐츠, 자기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좀 하다 그만두고, 크루 하다가 그만두고, 파티 몇 번 하다가 안 하고, 음악 한두 개 내고, 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싱글 하나 내고, 영감이 안 떠올라서, 곡 쓰기 너무 어렵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적어도 뭐 10개 이상은 내고 그런 얘기를 해야지.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음악을 하는 건 인스타에 보여지려고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 어떤 기본기라든지 여러 가지 공부해야 될 게 정말 많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과정에 대해서는 너무 힘이 드니까 발을 들이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결과들, 예를 들면 싱글 한 곡이라도 발매를 하려면 사실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야 하거든요. 하지만 파티 포스터를 인스타그램에 한 장 올리는 건 내가 만들지도 않고 누가 이렇게 다 만들어서 띡 카톡으로 받아서 올리는 거 1분도 안 걸려요. 저 DJ입니다.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겉으로 너무 보여지는 거에 집착하기보다는 기본기나 내실을 좀 더 키우고 나의 역사를 좀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해외 레이블들 같은 경우에도 다 시작이 작았거든요. 하지만 계속 역사가 있잖아요. 뭐 디펙티드, 툴룸, 아르마다 다 역사가 있어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도 또 다른 쪽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칠한 뮤직 이런 데도 처음부터 잘 된 거 아니거든요. 음악을 메이킹하는 프로듀서, 리믹서, 혹은 팟캐스터, 주기적으로 믹스셋을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승격된다고 할까? 축구로 치면 열심히 안 한다. 그러면 한 몇 년 전에 저처럼 하부리그로 이제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또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하면 승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프로치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 당연하죠. 네. 이것만큼 재밌는 게 어딨다고. 만약에 다시 태어나서 DJ를 한다면 프로듀싱, 음향 이런 것들을 좀 더 어렸을 때 빨리 배우고 싶어요. 지금 제가 만들어 놓고 아직 발매 안 된 트랙이 한 40곡 넘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 주기적으로 이 음악들을 묶어서 발매를 할 거고요.
그리고 계속 만들 거예요. 네.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분명히 저는 어떤 음악 산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 컨텐츠 그런 부분들에 좀 더 포커스를 많이 맞출 거고요. 조만간 루바토 데이 2가 나올 예정이거든요. 잘 들어주시고 또 그 다음에는 루바토 나이도 준비 중입니다. 네. 아, 다운 펌이란 평생 해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너무 재밌었고요. 앞으로 이제 나올 제 음악들 관심 있게 많이 들어주시고요. 더스데이 베이커리도 앞으로 하는 일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